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고요. 궁금하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로 문자 메시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곳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한 시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자, 실시간 라이브 채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지금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60포인트 위까지 올라갑니다. 0.5%대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좀 밀리면서 하락 전환했다가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한 20포인트 가까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전환을 해줍니다. 외국인 매도였는데 오후 들어서 2시 이후에 지금 매수 전환을 소폭이지만 했고요. 기관이 314억 원 매수합니다. 이 가운데 연기금이 주로 사고 투신도 같이 사주는 모습, 프로그램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개인은 386억 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거래소와는 좀 상반된 흐름입니다. 620선은 다시 지지를 좀 받고 있긴 한데 여전히 0.91%대까지 지금 하락폭을 유지를 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봅니다. 코스닥 장 초반에 626 괜찮게 출발해서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615까지 빠졌다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5, 6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1345억 원의 순매수하지만 기관 외국인 팔고 있고 연기금도 90억 원 팔고 투신도 166억 원, 금융투자 쪽에서도 157억 원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1198원, 1200원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환율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2시 33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오랜만에 월봉 기준으로 상승 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살펴보면 좋을 특징주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HLB, 에스모, 화천기계, 대성헬텍, 마지막으로 세노텍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HLB부터 만나봅니다. 글로벌 의약품 전문회사 HLB가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HLB는 현재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64,4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장 초반부터 급등한 모습인데요. 장중 오전에 상한가 64,40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HLB 자회사인 엘리바가 유럽 종양학회에서 항암 신약물질인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시험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항암 효과가 경쟁약보다 우수하고 부작용도 낮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HLB는 미국 FDA에 리보세라닙의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계열사인 HLB 생명과학도 오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율주행 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기술을 개발하는 대성엘텍인데요. 현재 전날 대비 4.12% 상승한 1,0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는 장 초반의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1,150원입니다. 지난주 현대자동차가 미국 자율주행 기술 업체인 앱티브와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에 자율주행 테마주인 대성엘텍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성엘텍은 지난 한 주 동안 코스닥 시장에서 34% 이상 올랐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나서면서 관련 사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할 거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관련주 가운데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꼭 필요하다는 사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또 다른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스모는 100억 원 규모의 시비를 추가 발행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간 모습입니다. 2,6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잠깐 하한가가 풀렸는데요. 다시 떨어진 이후로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에스모의 추가 시비 발행 결정에 오버행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가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비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고심 역시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연스레 이번 시비 발행을 두고 시장에서도 호재보다는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전환가액이 낮은 시비 물량이 대거 신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세노텍을 만나봅니다. 비드 전문 생산업체 세노텍이 초소형 세라믹 비드를 국산화했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현재 전날 대비 16.63% 올랐습니다. 2,42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전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최고가는 2,640원입니다. 세라믹 비드는 원료 물질을 나노 단위로 분쇄하거나 분산시킬 때 사용하는 소재로 일본이 세계 시장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요. 세노텍이 이 세라믹 비드를 국산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과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인데요. 세노텍은 세라믹 비드 시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300억 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을 준공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조국 테마주로 불리는 화청기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5% 이상 올랐습니다. 4,91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살펴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최고가는 4,895원입니다. 지난 주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이 조국 테마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청기계는 감사인 남모 씨가 조 장관과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 동문으로 알려지면서 조국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한편 화청기계와 함께 또 다른 조국 테마주로 언급되는 삼보산업은 오늘 대규모 유증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고요.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했지만 좀 상승 전환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나와 주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적인 이벤트적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HLB나 헬릭스메스 같은 바이오주의 이슈 때문에 어떤 국외적인 이벤트 외에 좀 시장이 좀 다르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았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 완화에 좀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이벤트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그 전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약간 관망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업종으로 봤을 때도 운송장비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크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섬유유리나 제조, 제약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가 좀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 HLB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HLB, 라보스타닙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긍정적으로 끝나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장 막판까지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리스크보다도 우리나라 내적인 이벤트에 시장이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주로 볼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 연우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우의 3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의 평가가 증권사를 통해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55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는 230% 이상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연우 같은 경우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하반기 때가 전통적으로 이 화장품 용기 업체들의 비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방 산업이 부진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형 고객사 위주로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수 매출은 8% 증가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 3분기 해외 고객사의 대형 주문 일회성 발생하면서 수출이 호추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쪽에서 실적이 작년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크지만 연우를 오늘 추천드린 말씀 이유가 기존 고객사의 꾸준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법인 쪽에서의 매출이 이 3분기 때 실적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법인 쪽에서의 매출에 대한 성장과 함께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연우 기업의 주가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격도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평균적 목표가가 27,000원 잡고 있는데 27,000원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2만 원 말씀을 드리는 상태에서 만약에 27,000원 목표가를 넘어서는 수치로 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이 이루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오늘은 연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일맨 박철순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직접 다녀온 기업 탐방한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상세한 내용들,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기업 한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인선 ENT입니다. 자, 워낙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쉽게 설명하면 쓰레기를 돈으로 만드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선 ENT는 말 그대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재활용을 가능한 이런 원료를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인선 ENT는 199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2002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건설 폐기물 처리업 국내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자동차의 재활용 시장에서도 역시나 선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폐기물 매립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뿐만 아니라 이런 폐기물의 최종 과정이죠. 매립 사업까지도 영위하고 있는, 즉 처음에 나온 폐기물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부별로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최고 건설 폐기물 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업계 최초로 건설 신기술을 획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허라든지 산업재산권 업계 최다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꾸준한 건설 폐기물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건설 폐기물 쪽에서 안정적인 실적까지도 뽑아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업부인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사업부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한다는 부분도 이 회사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순환골재 사업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순환골재는요, 말 그대로 재활용 건설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을 획득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순환골재 업계 최초의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재활용을 한 순환골재이지만요, 천연골재와 비교하더라도 전혀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재 사업부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 우리가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업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립 사업부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체 사업부가 다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매립 사업부의 향후 성장성이 훨씬 더 많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폐기물의 최종 처분을 담당하는 주요 사업이 바로 매립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인선 E&T 같은 경우는요, 광양 매립장과 그리고 사천 매립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고수익 사업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올해 상반기는 사천 매립장만 운영이 됐었고요. 잠시 광양 매립장이 가동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양 매립장에서 나왔던 손실을 제외하고 나면요, 지난 2분기 우리가 실적을 살펴보면 사천 매립장의 순이익률이 무려 60%를 넘는 굉장히 강한 이익률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 매립사업부에서 나오고 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일단은 지금 잠시 가동을 멈췄던 광양 매립장이 또 하반기부터 가동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기록했던 광양 사업장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립사업부의 하반기 실적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부분입니다. 자, 순이익률이 60%에 육박했던 사천 매립장도 가동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잠시 가동을 중단했던 자, 광양 매립장 또한 이제 실적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사업부 쪽에서의 큰 폭의 실적 개선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부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인선 E&T 같은 경우는요, 아시아 최대 폐자동차 해체 센터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자동차의 해체, 그리고 중고 부품, 그리고 중고차 판매까지 지금 폐자동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자동차를 이용해서 부품도 팔고요. 그리고 이런 중고차도 팔고요. 그리고 남는 제품들은 또 파쇄를 해서 또 한번 부가가치를 창출을 합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역시나 국내 폐차 매입이라든지 해체 분야에서 1위를 보수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업부를 좀 살펴볼 텐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해체 사업부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지만 자동차 파쇄 재량 사업부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철이죠. 폐암 매입량이 지금 1위입니다. 약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대 처리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요, 연간 약 무려 48만 대의 자동차를 폐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처리라든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도 상당히 이런 재활용 사업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역시나 최첨단 선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파쇄 재활용 사업부에서도 상당한 양의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 이제 주물원료 소재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주물원료는 흔히 우리가 차량 부품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런 것들을 소재화에 성공하면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연간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이 한 13에서 14% 정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일반적인 매출액이라든지 뭐 순이익, 영업이익과 같은 양적인 실적도 올라가고 있지만 역시나 영업이익률과 같은 또는 자기자본 이익과 같은 질적인 부분에서의 실적 성장도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강점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지금 인선 E&T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를 보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역대 연간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좀 보면요. 지금 2016년도부터 화면상에 보이시는 2019년도 올해죠. 올해 예상치까지 보시면 꾸준하게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있는 영업이익률도 13%에서 14% 아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또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최근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실적도 올라가고 있지만 실적의 성장하는 폭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즉 질적인 성장도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인선 E&T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실적은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연간 실적도 그렇고요. 분기별로도 실적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올해 상반기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높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이 낮았던 상반기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하반기 주가 흐름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선이에이트 같은 경우 일단 높은 실적도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각 사업부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종목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이제 공시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상당히 공시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 말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공시들이 많이 흘러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언급해 드릴 것 같고요. 자, 실적 시즌 앞둔 만큼 여러분들 앞으로 하반기, 즉 일단 3분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위주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나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많이 남아있는 장에서는요. 역시나 실적 위주의, 실적 성장주 위주의 베팅이 중요해지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공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동부건설 쪽에서 공시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부건설의 공시 상황을 좀 보면요. 북변 5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1,484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 부분이었는데요. 자,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해서 한 16.52%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자,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요, 계약금이 기업의 실적 대비 어느 정도 규모인지가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지금 동부건설 나쁘지 않은 정도의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주가에 작용을 할 수 있는 확률도 있어 보였는데요. 자, 아쉽게도 오늘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있었던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 확인이 되고 있죠.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한 0.2% 정도 상승해주면서요. 강보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근의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올해 전체 순이익이 작년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한 부분이 있지만 순이익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상반기 실적 대비해서 지금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나올 것으로 감안한다면 일단 주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아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실적 단기적으로 3분기 실적을 좀 눈으로 확인하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맵신입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임상 3상 발표를 했던 기업들도 있었죠. 파맵신도 오늘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공시로 나와줬습니다.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파맵신의 공시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자, 화면상으로 보이시겠죠? 자, 일단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간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재발성 교모세포종 치료제 미국 임상 2상이 개시가 됐다는 내용들이 공시로 나와줬는데요. 자, 일단 임상 2상에 들어갔다는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요. 최근 많은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임상에서 2상이나 또는 3상에서 실패를 겪으면서 급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신라젠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바로 대응을 할 수 없는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빠르게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빠르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 임상 2상만으로는 지금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트레이딩이 언제든지 가능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임상 최종 결과까지도 좀 지켜보시고 접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실적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역시나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자, 매출액은 보실 필요도 없고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난 1분기와 2분기 때 적자를 기록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 들어서 다행히도 흑자 전환을 했지만 일단 영업이익과 매출액도 의미 있는 정도의 실적 개선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받침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역시나 회피하는 방법이 가장 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은 영화테크입니다. 자, 오늘 조금 급등이 좀 나왔던 종목인데요.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전거래일 대비해서 약 13% 정도 급등을 해주면서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시 내용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파메신의 공시를 좀 보면요. 지금 현재 영화테크입니다. 영화테크의 공시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영화테크의 공시 상황을 좀 보면요. 지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권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엔진룸 정션 바스와 그리고 배터리 디스트리뷰션 유닛과 같은 이런 제품들을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와줬는데요. 자, 계약 거래처는 GM 코리아입니다. 역시나 대형 기업이죠. 자, 계약 금액은 763억 원 규모고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년도 매출액 대비 무려 143% 정도 수준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계약 기간은 올해 9월 25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인데요. 자, 공시 후 급등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를 꼭 여러분들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는 확인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하지만 여기서 조금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년 매출을 상회하는 정도의 공급 계약 규모긴 맞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죠. 다만 거래 기간이 너무 깁니다. 자, 거래 기간이 거의 10년이죠. 그래서 9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장기 거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수익이 아닌 거죠. 자, 단기적으로 만약에 올해 안에 공급하는 양이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굉장히 너무나 장기적으로 되는 거래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은 분기별로 보거나 또는 연도별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큰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으로 끝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는 점을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시고요. 단기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최근에 오늘 또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요. 일단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요.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파멜신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장날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대1이에요, 이제. 네. 조금 더 편하죠? 네. 예, 그럼 편안하게 이제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상황만. 물론 코스닥은 빠지고 있다가 지금 한 2시 30분경부터 조금씩 코스닥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시장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일단은 오늘 반등력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도 장 초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후반 들어서 긍정적으로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수력과 콜옵션 베팅력이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도 풋옵션을 좀 정리해 나가는 그런 베팅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오늘 중국 제조업 PMI가 발표가 있었죠. 예. 비제조업 PMI, 제조업 PMI, 그리고 차이신 제조업 PMI. 제가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 지표를 눈여겨보아라. 그리고 이 지표가 예상치 대비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시장의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시장의 조정력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을 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콩 항생 지수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똑같이 반등력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 상태로 만약에 긍정적으로 현 베팅 포지션과 반등력이 내일 시장까지도 만약에 이어진다면 조금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데 내일 또 중요 지표가 있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PMI가 줄줄이 또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위기는 잘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한국과 미국 제조업 PMI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시장 리스크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되고, 그리고 흐름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일장까지도 긍정적으로 흘러간다, 그럼 시장의 반등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급부터 해서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이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디텍부터 들어가도록 오디텍이요?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제 오디텍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 즉 비메모리 반도체 칩과 센서 모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일단은 뭐 그렇게 많이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최근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거의 뭐 적자는 보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좀 미미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긍정적인 게 뭐냐면 자산이 1249억인데 현재 부채가 78억밖에 되지 않아서 금융 비용이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뭐 소폭의 적자를 낸다 하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근데 지금 흑자를 잘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을 좀 눈여겨보는 게 순자산 가치 1171억,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 640억, 저평가인 요인도 있겠죠. 하지만 이 회사의 자회사 MBM이 돼지열병, 즉 흉막폐렴 그리고 구제역 광우병에 적용할 경구용 백신 개발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백신이 아니고요, 그냥 돼지열병. 그래서 이 자회사 MBM이 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지금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조금 잔뜩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업을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9월 17일 날 거래량이 좀 붙었었고, 그 다음에 9월 25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3번 연달아 붙었는데, 가격은 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 구간에서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단기적인 급등력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돼지열병이 이제 충청도까지 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우려스러움이 계속적으로 불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충청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뚫리게 된다면은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중 하나가 오디텍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손절 라인은 제가 한 대략 5,400원으로 짧게 일단은 제시를 해드렸는데, 조금 평단을 낮춰가면서 느긋하게 모아가실 분들은 5,120원 정도까지 조정력을 좀 열어두고 모아가시고, 손절을 5,120원이 깨졌을 경우 손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5,120원까지 소액씩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아니면 지금 단일가에 접근한다면 5,400원 깨질 경우 손절하고 다시 5,120원에 재접근하는 전략, 이런 식의 전략이 가능하고, 이 상태로 만약에 반등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6,800원 정도 선까지는, 700원, 800원 정도 선까지는 반등력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텍 일단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니캐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죠. 최근에 이 유니캐스트가 반등력이 좀 잘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이슈를 등에 업고 반등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접근 종목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격을 이탈시키면서 손절이 됐죠. 근데 이 종목을 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손절이 됐지만 기술적으로 재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종목도 상당히 재무 구조가 우량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손절된 상태지만
6,400원 정도의 기술적 재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대략 2천억 정도.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2018년 대비 2019년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물론 이제 저평가입니다. 그죠?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중에 저평가 종목이 별로 없지만 다 자산 가치 대비 살짝 올라가 있는데 몇 없는 좀 반도체 저평가 기업이고, 유니캐스트도 순자산 가치 2천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 1,852억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재무구조 그리고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올 경우 기술적으로 재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푸드 회사이고, 최근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돼지열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시푸드 계열이 좀 긍정적으로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타났었는데, 아직까지도 상승력이 확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세가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5,7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죠. 지난 한 8월 중순 말 정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5,15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다시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언급드린 가격대까지 다시 또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없으신 분들은. 근데 있으신 분들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면 기다렸다가 5,35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안 내려오면 기존 물량 그대로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되고, 이 기업도 제가 시푸드 관련 회사들 중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죠. 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2,200억인데 시가총액이 980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세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상당히 급등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서 평단을 끌어내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조 시푸드까지 세 종목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했던 종목이 지난주에 보니까 유니퀘스트예요. 네. 이게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손절됐습니다. 손절됐습니까? 네. 오늘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근데 이제 이 기업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아까 예. 이제 언급을 드렸었죠. 상당히 이제 저평가 기업이고, 반도체 섹터 중에 저평가 기업이 몇 없는데 그 중에 하나고, 실적이 상당히 작년 대비 올해가 더 좋기 때문에 실적 성장력으로 인해서 다시금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좀 내려오면 한 6,400원 이하로 좀 모아가신다면 또 기술적인 반등력과 그리고 실적 성장세로 인한 어떤 기관과 외인의 매수력도 일정 부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6,400원 이하로 다시 재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언급드렸습니다. 유니캐스트를 만약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현재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는 한 7, 8% 더 빠져야 되네요. 6,400원이면 지금에서. 그렇죠? 지금 가격 대비 대략 한 200원 정도, 300원 정도? 300원 정도, 한 네. 5% 정도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볼 때 괜찮아요? 오디텍입니다. 오디텍이요? 네, 오디텍 특히 이제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죠. 평균 거래량 대비. 지금 3번 연속 현재 이 가격권에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실리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여기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단기적인 급등력이 돼지열병 이슈 관련해서 한 번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열병 관련주 오디텍은 반도체 회사인데 자회사가 돼지열병 관련한 백신을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슈가 있고 또 저평가 기업이에요. 순자산 가치가 1,171억 그리고 시가총액이 643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서 충분히 세력이 단기적인 이슈로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좀 물리더라도 손실권으로 들어가더라도 안정적인 평단을 만들어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래서 하락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고 평단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또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디텍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월요일 시장이고요. 또 9월의 말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징주들이 좀 살펴질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던가요? HLB입니다. HLB 오늘 상한가 갔죠? 네.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에요, 진짜. 네. 네.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바이오 섹터 종목들은 별로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얘기하셨죠. 하고 있죠. 예. 이제 HLB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동안 제가 안 좋게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다 급락이 나왔어요. 신라젠도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헬릭스미스도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급락이 나왔어요. 오늘도 근데 급락이에요.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이제 본전 수준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대략 한 77,000원권에서 물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이 상승력을 보았을 때 77,000원,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반등력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미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어요. 현재 상승력이 상한가로 나왔는데 지금 2조 3,600억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재무 구조는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지금 임상 3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대상승력이 현재 좀 바이오 섹터들의 인기가 좀 많이 좀 시들시들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같이 엄청난 대상승력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7만 원 정도, 8만 원 정도 선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그냥 거기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구축하시고 다시 다른 이제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는 종목들로 재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LB는 현재는 우리가 좀 공략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리고 상당히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번 반등력으로 인해서 7만 원, 8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은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좋은 종목을 접근하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 부분이 사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최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매수하자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분도. 그런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주까지 사실 코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그 다음에 HLB 사태, 네. 그리고 이어진 게 신라젠 파이프라인 사태, 헬릭스미스 사태, 네. 시총 다 5위 안에 들던 종목들이 이렇게 연달아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HLB가 지금 오늘 상한가 가긴 했어요. 리보세라닙으로. 네. 그러면은 이게 흐름이 좀 바뀌었다고 보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HLB 그냥 하나만 보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봐야죠. 그냥 하나만? 이게 단순히 이제 이슈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임상이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공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공은 아직까지 좀 그렇죠. 그렇죠. 예, 시판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아직 많이 걸릴 네네. 것이고 그냥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그 이슈 하나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즉 제약바이오가 막 붐이 일어날 때 2014년부터 붐이 일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도 하고 먹거리를 찾고 그랬던 지금 기억이 나는데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거의 지금 5년 동안 붐을 일으켰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도 대세 상승 국면에 이렇게 붐을 일으켰던 섹터가 다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는 IT 섹터가 붐을 일으켰고 난리 났었죠. 그죠? 예. 2007년도에는 조선 섹터, 그리고 차화정 이런 쪽이 이제 붐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평생 좋을 것 같은 그런 섹터들이 평생 좋지가 않죠. 언제나 시장 하락력과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부 다 하락력이 나타납니다. 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없잖아요, 그죠? 붐으로 간 거예요, 붐으로. 근데 현재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 국면이죠. 그래서 이 좋지 않은 국면, 특히 이제 아직까지 미시장이 빠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미시장까지 빠지면서 또 한 번의 시장 리스크가 강력하게 나올 경우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는 다
다시금 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세요. 매수가 기준으로 철저하게 중요 가격 잡아서 매수가 이탈되면 버리고 수익이면 끌고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그러면 언제 제약바이오가 다시금 붐을 일으킬까요? 시장이 하락력이 다 나오고 나서. 그게 아직까지 미 시장이 빠지지 않았잖아요. 2020년도부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미 경제 지표가 점차적으로 안 좋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최근에 확장 국면에서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수축을 하겠죠. 독일 경제 지표도 지금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EU 측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경기 하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시장 리스크가 한 번 더 오고 나서 한 2021년 정도부터는 다시금 좀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 좋은 섹터 눈여겨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국면에서는 조금 관망의 자세를 취하시고 2021년 정도부터 다시금 또 눈여겨보는 그러한 접근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일단은 기술적으로만 들어가 보는 게 아직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이제 이어갑니다. 3588번님의 종목부터 바로 이어갈 텐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35,500원에 비중은 30%. 화장품 섹터도 어려워요. 네, 한국 화장품 좋은 기업입니다. 제조. 네, 좋은 기업인데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 화장품 섹터가 또 많이 또 붐을 일으켰잖아요. 특히 이제 2015년이 하이라이트였는데 현재는 그때 붐을 일으킨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재무 구조를 보면 이제 분기 적자가 조금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순자산 가치는 481억입니다. 하지만 이 현재 시가총액이 1,340억으로 적자 회사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지금 2배 이상, 3배 가까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사리 지금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이 종목을 노렸다라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마디로 물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물려 있어요. 그것도 3만 원에. 그래서 저는 적당히 좀 빠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매수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제조네요.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500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1,348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이상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과 다르게 적자는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다르고 지금 비슷한 위치에 머물러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현재 물리면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지금 파동상으로 보면은 단기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좀 체크를 해드리면 손절 라인을 현재 한 28,500원으로 손절 라인 잡고, 오늘부터입니다. 28,500원 이탈되면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조금 윗자리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동을 윗자리를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리면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34,900원. 반등력이 진짜 잘 나오면 34,900원. 애매하게 못 나오면 다시금 31,900원에 부딪혀갖고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31,900원을 1차 목표로 잡고 강력하게 돌파될 시 34,900원 정도까지 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더불어서 한국 화장품까지 언급결에 한 종목 더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이어갑니다. 0808번님의 종목이고, 네페스 31,500원의 비중 20%. 네페스 알게 모르게 진짜 크게 간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 이 종목은 살짝 지금 매수가 밑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실적 성장세가 대략 2016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성장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 기조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과거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력이 나오기 전에 한 8,000원대였으면은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순자산 가치가 1,75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6,860억으로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화학 쪽 이쪽 섹터 대비 상당히 상대적 고평가권에 머물러 있다. 물론 그 바탕은 실적 성장세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8년 대비 2019년이 실적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주가의 프리미엄이 쉽사리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경우 주가의 프리미엄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 대응 관점으로 상당히 파동력을 한번 간단하게 잡아드리고 기술적 대응 포지션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대응 포지션을 현 구간에서 잡았을 때 이 손절할 라인이 손절은 꼭 해야 됩니다. 기술적 포지션을 잡을 때는. 그래서 29,300원짜리를 손절 라인으로 일단은 제시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29,300원이 이탈 시에는 빠르게 손절하고 기술적으로 재접근하는 거예요. 다시 포인트를 잡고 물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29,300원 깨지면 전량 매도 후 기술적 재접근 전략 그리고 이 상태로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31,400원 정도 저항력 체크 한번 한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33,500원 정도까지 노리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네페스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까지 또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온 종목은 ABL 바이오 7632번님의 종목입니다. 19,700원에 비중이 30% 바이오 종목이네요. 네. 예. 항암제 그리고 이중항체 치료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마찬가지로 ABL 바이오도 제가 과거에 3만 원대에 32,000원, 35,000원 정도 움직이고 있을 때 37,000원 이미 이제 전고점 찍었었죠. 그래서 만약에 반등력이 나온다 하더라도 38,000원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진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5월 달부터 쭈루룩 밀렸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배자본 총계가 1,499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7,656억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이런 신약 개발사들에 비해 상대적 저평가는 맞아요. 이 기업이. 만약에 내가 지금 신약 개발사를 하나 노리고 싶은데 상대적 저평가인 기업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ABL 바이오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죠? 다른 회사들에 비해 그렇게 많이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ABL 바이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저는 별로 이런 종목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없잖아요. 그죠?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좀 재무적 투자가요. 재무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없이 단순히 기대감과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업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19,700원에 30% 정도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현재 이 상태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고 반등력이 나오려면 웬만하면 17,000원짜리를 이탈시키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살짝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기대감을 품으려면 16,1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기업을 큰 비중으로 잡으신 거는 이 기업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손절 라인을 16,1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16,100원이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은 22,000원 정도까지 상승력은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16,1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22,000원짜리까지 한번 짧게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굳이 제약 바이오 쪽을 한번 그래도 노려보고 싶다. 지금 분위기가 조금 들어왔을 때 하실 때는 이 종목도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약 바이오는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1492번님 메카로 15,0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에요, 메카로.
네, 메카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 원재료, 전구체 장비, 그리고 웨이퍼 흡착 가열해주는 히터 블록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실적이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단 부채가 상당히 적어요. 특히 2분기 때 재무 구조를 상당히 좀 개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순자산 가치는 1,392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375억으로 좀 적정 주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대비 현재 주가 위치로 봤을 때 약간 매력적인 가격 위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다수의 이 정도 재무 구조를 지닌 반도체 회사들은 전부 다 자본 총계 이상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 총계보다 지금 살짝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닌 반도체 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조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현재 시장이 그렇게 지금 긍정적으로 확연하게 반등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카로의 주가도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이 기업은 긍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녔으니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경우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900원, 대략 한 13,000원 정도에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 제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반등력이 나오면 평단에 추가 매수한 물량만 다시 회수해서 좀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 그리고 내려오지 않고 이 상태로 만약에 반등력이 나오면 본전 수준의 좀 비중을 축소해서 평단을 낮추는 준비, 그런 식의 베팅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카로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입력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식 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도 이제 지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060선을 계속해서 지켜줍니다. 동시호가 2060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좀 어지럽게 움직였는데 바로 중국장 개장되면서 지표도 괜찮게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쭉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2050 뚫고 올라가서 2060 뚫고 올라갑니다. 현재도 2060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이 오늘 조금 오락가락하네요. 외국인이 2시 30분 이후로 매수 전환을 했다가 또 매도입니다. 크진 않지만 4억 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2064, 45 정도였는데 오늘 고점 찍고 살짝 밀려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기관이 그래도 매수 물량은 늘려가고요. 특히나 연계금이 759억 원이나 사줍니다. 상승장에서 개인은 739억 원을 매도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요.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까지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일본의 통신업계 2위 업체 5G 통신망 공급하기로 했다. 2조 원이 넘죠, 금액이. 이제 또 긍정적 소식이 들려온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계속해서 주가 우상향하고 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가 1%의 상승을 이어가고 LG화학,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지고 있습니다. LG생건 보합이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622포인트, 일단 620선 위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봅니다. 626부터 615까지 급작스럽게 좀 10포인트 정도가 확 밀렸는데 이후에 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큰 폭의 낙폭을 만회하는 움직임들은 따로 없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수급이 좀 꼬이죠. 개인만 삽니다. 1208억 원, 외국인, 기관 파는데 외국인이 553억 원, 기관이 561억 원을 각각 팝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펄어비스까지 빠지는 가운데 KMW가 낙폭은 줄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3%대 하락이고요. 보시다시피 HLB가 시총 5위까지 단숨에 또 올라옵니다. 이 대형주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6만 원대 위로 주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 휴젤, 스튜디오 드래곤, SK머티리얼즈 빠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는 보합권 유지하고요. 메디톡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네, 월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시장도 이렇게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일단 뭐 양시장이 조금은 다르게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 분석부터 먼저 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인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보다는 기관의 매수 물량이 항상 많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은 오르게 되죠. 오늘 같은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오늘은 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는 펀드 수익률 관리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수를 좀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그런 점에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은 양호한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에 몰리면서 개인만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9월을 이제 이렇게 좀 마감하게 되고 10월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연중 관련된 수익률과 관련된 게임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차별화는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좀 더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수급 밸런스를 코스피 쪽으로 조금씩 올려가는 스탠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한 섹터 있고요. 하락한 섹터 역시나 있었을 텐데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섹터 분석도 해주십시오. 네, 오늘은 은행 업종이 지난주에 급락에 이어서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지금 은행 업종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까지 작년 이후에 이익 구조 좀 좋아졌다는 부분과 앞으로 예대 마진이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서로 상존하면서 은행 업종이 조금은 최근에 좀 요동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 기조 상에서 현재가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악화될 가능성을 좀 보신다면은 은행 업종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의약 바이오 업종 역시 이제 헬릭스 스미스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승 하락 모멘텀도 오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승 쪽을 뭐 견인한 부분 그리고 하락 쪽을 견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장이 초반에 미국 장이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한 이후에 10시 반 전후로 해서 중국의 차이신 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면서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좀 더 좋다라는 반응 때문에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이 그때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좀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경우가 중국의 제조 PMI가 좋게 나왔는데 홍콩 시장과 우리 시장은 상승하고 중국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좀 아이러니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월말 효과와 함께 좀 유입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 모멘텀은 계속해서 미중 협상과 관련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지난번에는 이제 금융 관련된 제재까지 상장된 기업,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또 다시 냉탕을 들어가면서 미국 지수를 좀 끌어내면서 하방 압력을 좀 보여줬고요.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지표가 미국 소비자 증가율이 0.1% 정도 나왔는데 예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 경기는 사실 소비가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좀 악화될 때는 미국이 단기 이상의 좀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반등권에서 조정권역으로 들어가 있는 미국 지수가 오늘 이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상당히 좀 유의 깊게 볼 필요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은 여전히 하방 압력 모멘텀도 우리 시장에 상당히 상존해 있는 부분, 상방과 하방이 상존해 있으면서 아마 내일부터 다시 새롭게 10월달 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추세가 좀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 마감부터 먼저 해보고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64% 올라가면서 2063.05포인트에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0.82% 빠졌네요. 621.78포인트고요. 환율 정리합니다. 자, 환율은 3원 70전 조정을 받으면서 1196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내일의 종목 330 계속 이어갑니다.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가 이마트 중장기 부진 우려감 증폭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마트가 오늘 주가가 11만 3천 원입니다. 이게 주식 잘 안 하시는 분들이나 한 1년 전 시세를 보셨던 분들은 이마트가 11만 원이라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전해주시죠. 예, 이 시간에서 주제를 다루면서 업종이나 섹터가 아닌 종목을 다룰 때는 반드시 이제 그만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데요. 역시 이마트를 오늘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6개월 시장이 이제 반락하고 다시 반등한 이후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최근 6개월 내에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마트입니다. 지금 최근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에서만 한 125만 주 이상, 금액으로 따지면 한 1,900억 원 정도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개인들이 사고 있는데요. 왜 계속해서 이제 개인들은 이 구간에서 사고 있느냐? 예,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싸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무려 한 1,900억 이상 지금 사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제 이마트가 가격 대비 싼 건지 이 시간을 한번 통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는 지금 현재 작년에 고점 30만 원대 초반, 32만 원 3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지금 기록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유통업종에 대해서는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나아질 개연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3분기 이마트 실적도 보면 영업이익이 한 1,494억 정도 예상되는데 역시 전년 대비로 해서 약 25%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논의하기에는 상당히 실적이 계속해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와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오히려 출혈적으로 비용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이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사실 가격 경쟁을 하기에는 오프라인 업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매장 유지 비용부터 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출혈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마진 구조에서 영업이익에서 최근에 비용이 갉아먹는 부분도 상당히 큰 폭으로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신성장 동력이 있냐 없냐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오프라인 이마트 매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도 새로운 자회사 쪽에서 신성장 동력이 올라오면 상당히 이 부분이 미래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마트의 자회사 중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적자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가 최근에 광고에서 많이 보고 있는 SSG, 슥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부분의 적자도 지금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마트가 지금 현재 탈출하기 위해서 이런 영업부진을 탈출하기 위해서 쓰는 새로운 변화가 과연 이제 마케팅적인 구조에서 이마트의 강점을 살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그 이마트가 편의점 부분에서 새로이 신규 진출과 신규 철수를 모두 동시에 당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마트24라는 편의점이 상당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전에 원래 이마트 계열 편의점은 위드미라는 부분이 있었죠. 물론 이제 좀 구조는 다른데 이 위드미가 실패하고 시장에서 철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SSG도 마찬가지인데 둘 다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유통에서 최강자 가장 탑 브랜드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는 이마트를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네임밸류인 위드미 혹은 SSG, 슥 뭐 이런 개념으로 다가갔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마케팅에서 의문점을 좀 표출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어떤 탈출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업도 잘 안 될 뿐더러 부업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함께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싸다라고 해서 가격의 메리트가 좀 보인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마트의 주봉인데 상당히 지금 보시면은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이 저런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지금 뭐 바닥이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20만 원대를 하회하면서부터 바로 이 구간인데요. 이 파란색 막대로 표시한 이 구간에서의 개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3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접어드는 이 부분에서 아마 개인들이 가장 싸다고 느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파란색 구간에서 개인들이 약 1,900억 정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약 2천억 가까운 매수를 했는데 바닥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마트가 추가적인 하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신용과 관련된 부분이죠. 미수와 관련된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다시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어려움을 겪는 바로 이 악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마트의 가격적인 부분 좀 봤고요. 나머지 지금 현재 이익과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은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영업이익 2017년도 영업이익을 좀 보시면은 2017년도에 5,800억대, 그리고 작년에 4,600억대였다가 올해는 무려 2,400억대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셨을 때 영업이익이 이런 정도로 줄고 있을 때 과연 차트상으로 봤던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느냐라는 부분은 역시 의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을 보시면은 가격적으로 차트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3, 12, 11대를 유지하던 PER이 올해는 15 이상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30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에 접근했다 해서 과연 이게 싸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이 구간에서 지금 2천억 가까운 개인들이 지금 거의 매수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마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이마트가 영업이익이 좀 반전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좀 한 발 물러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반등권에서는 좀 비중을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가 사실 예전 가격 대비해서 많이 싸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주가의 하락세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동력을 받을 때까지 좀 지켜보자라고 보수적인 모습을 내비쳐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내일의 종목 330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뭐 앞 1, 2등을 다투는 업체고요. 특히 정밀 유도 무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넘버원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구도에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내일부터 10월 달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면서 가는 종목과 가지 못하는 종목이 좀 대립되는, 극명하게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고요. 시장도 지금 반등권역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그렇게 쉬운 구간이 아니라고 보신다면 아마도 레벨업이나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과 그냥 낙폭과대에서 올라온 종목의 편차가 아주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LIG 넥스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데요. 이 방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정부가 수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기존의 하나의 테마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섹터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전략에 의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국방비와 관련돼서 지금 내년에 하력 증강 쪽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14조 원대 이상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국방비와 관련된 증액되는 부분이 아마도 대부분의 방산업체에게 상당히 큰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도 상당히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기관들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레벨업 되는 구간과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투신권에서는 선별적으로 종목에 이제 대응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매수세가 좀 더 쏠리면서 상승의 폭이 지난번보다는 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간의 집중적인 매수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내려온 이후에 바닥에서 지금 현재 일정 부분 1차 상승한 이후에 좀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35,000원 내외에서 전체적으로 박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멘텀 때문에 1차적으로 바닥을 탈출했고요. 탈출한 이후에 121선에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양호하게 지금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박스 구간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좀 해나가는 전략을 펼치신다면 LH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단기 모멘텀이 아니라 레벨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이후에 연말 이후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롱텀하게 보신다면은 어려운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까지 오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오늘 하실 말씀이 있겠죠? 예, 역시 종목 미리 장전에 좀 궁금하신 부분은 카카오톡 내일의 330으로 들어오시면은 장전에 미리 좀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실 수 있고요. 특히 가격적인 대응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카카오톡 내일의 종목 330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원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